그래서 LPG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제가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기아의 2020년형 K5 2.0 LPI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의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자 타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하셔가지고 2,80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PI는 트렌디가 없고 프레스티지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성이 좋죠.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 추가되기 때문에 겨울에 손 시려울 일 없고요. 전자석 가죽 시트 되면서 운전석엔 허리 지지대와 전동 시트도 들어옵니다. 앞좌석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되니까 부부가 타고 다니기엔 부족함이 없죠. 그 외에 원격 시동이 가능한 스마트 키와 좌우 따로 온도 설정할 수 있는 오토 에어컨,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 등급치고 옵션은 넉넉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후측방 충돌 경고로 사각지대 안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넣어주는 게 좋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오는데 74만원이면 좋은 가격입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유보 내비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지만 10.25인치 내비가 실내 디자인에 차지하는 바가 크고 스마트폰 원격 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목적지를 보내놓을 수 있으니까 93만원이라는 가격이 크게 아까운 돈은 아닙니다.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되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도 되니까 넣어주면 좋죠.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전방 주차 센서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차량 크기 금방 적응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고요. 12.3인치 계기판 없지만 지금 있는 일반 계기판도 속도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뒷좌석 여선 시트 없는데요.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 없다면 이거는 필요 없는 옵션이죠. 서라운드 뷰 없습니다. 하지만 후방 센서에 후방 카메라까지 있는데 서라운드 뷰까지 있을 필요는 없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하셔가지고 3,068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265만원 올랐습니다. 전방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 유용한 전방 주차 센서까지 들어옵니다. LED 리어램프가 들어오면서 K5의 멋진 뒤태가 완성되고요. 12.3인치 계기판은 유보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날씨 같은 테마가 표시됩니다. LPI의 노블레스는 컴포트가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동승석 파워시트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열선 시트 기본 적용되고요. 초보자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가 추가됩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 대비 부족한 게 있는데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낮에 주로 운전하신다면 앰비언트 무드램프 볼 일 별로 없죠.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없는데요. 지금도 MFR LED 헤드램프기도 하고 방향 지시등도 꼭 LED일 필요는 없죠. 어차피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면 메모리 시트 필요 없습니다. 뒷좌석 수동성 커튼 없는데요. 이거는 자석식 커튼 사서 달아도 되고요. 굳이 필수는 아닙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은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셔가지고 3,299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231만원 올랐습니다. 야간에 실내 분위기 잡는데 앰비언트 무드램프만 한 게 없죠. 그랜저는 대시보드에만 있지만 K5는 대시보드와 도어까지 적용됩니다. 퀼팅 가죽 시트 적용되는데 패턴도 패턴이지만 이렇게 바느질이 되어 있으면 가죽의 내구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후 가죽이 늘어나는 현상에 강하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는 부부가 번갈아 가며 운전하는 차에는 정말 편합니다. 이지 억세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승하차 시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고요. 이게 있다가 없으면 뭐지? 왜 시트가 뒤로 안 밀리지? 하면서 몸이 거기에 적응해버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단일 옵션 가격 치고는 좀 비싸긴 하지만 한번 놓고 나면 폐차할 때까지 운전하는 내내 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왕 넣을 수 있을 때 넣으면 좋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 대비 부족한 게 있는데요. 크렐 오디오 없습니다. 물론 스피커가 12개면 음질이 좋긴 하겠지만 기본 오디오도 음악 들을만 하거든요.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빌트인 캠 없는데요. 타임레스도 찍을 수 있고 기능이 많아서 좋긴 하지만 31만원짜리 보조 배터리를 넣지 않으면 주차적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기아 디지털 키 없는데요.
스마트폰이 키가 된다는 게 엄청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스마트폰 일일이 꺼내서 차문에 갖다 대는 것도 귀찮은 일이죠. 스마트 키가 있는데 디지털 키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없는데요. 일단 이 무선 충전 패드가 눈에 잘 보이는 대시보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암레스트 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귀찮습니다. 차라리 싸제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 따로 사서 사시는 게 나을 거예요. K5 LPI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 유보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오디오, 스마트 커넥트와 보조 배터리 추가하셔가지고 3,448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149만원 올랐습니다. 크렐 오디오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해도 59만원이면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거긴 합니다. 스피커 12개, 외장 앰프까지 적용되니까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넣어야겠죠. 스마트 커넥트를 넣으면 빌트인 캠이 추가되는데요. 주행 영상을 10.25인치 액정으로 바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타임랩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종 장거리 여행 갈 때 찍어 놓으면 재밌죠. 보조 배터리를 같이 넣어주면 주차 중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대용으로 쓰기엔 충분합니다. 디지털 키도 있으면 좋은 게 우리가 자동차 키는 놓고 다녀도 스마트폰을 절대 놓고 다니진 않잖아요. 아마 살면서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들어간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 대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편하죠.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2,803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충돌 방지 보조에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와 후방 카메라, 10.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에 하이패스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K5의 최신 옵션을 다 경험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은 265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3,068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방 주차 센서에 12.3인치 LCD 계기판,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동승석 전동 시트,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뒷좌석 열선 시트, 앞도어 이중 접합 차음 유리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는 내장의 재질이 중요하다 싶으신 분은 231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299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8인치로 휠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퀼팅 가죽 시트, 앰비언트 무드 램프,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챙기게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은 149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3,448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스피커 12개, 크렐 오디오, 기아 디지털 키, 빌트인 캠,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챙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 조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약간의 고급 옵션인 앰비언트 무드램프나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옵션은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옵션들이 아쉽다면 역시 231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가셔야겠죠.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그니처에서밖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시그니처까지 오신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급 차량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LPI의 3번 조합이 1.6 터보나 하이브리드의 3번 조합에 비해 약간 더 옵션이 좋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퀼팅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뒷좌석 수동성 버튼이 있어서 조금 더 비싼 건데요. 그래도 이거 제외하고는 옵션은 거의 비슷하니까 3번 기준으로 쭉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1.6 터보는 LPI에 비해 24만원 더 싸고요. 하이브리드는 145만원 더 비싼데요. 여기서 취등록을 하면 1.6 터보는 26만원 더 싸고 하이브리드는 15만원 더 비쌉니다. 하이브리드의 취등록 할인 때문에 가격폭이 확 줄었죠. 그래서 이러면 굳이 LPI를 살 필요가 있나? 차라리 연비 아끼는 하이브리드로 갈까? 아니면 성능이 더 좋은 1.6 터보로 갈까? 하고 고민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년을 타면서 세금을 내고 6만 킬로 타면서 쓴 기름값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6만원 더 쌌던 1.6 터보는 이제 111만원 더 비싸졌고요. 15만원 더 비쌌던 2.0 하이브리드는 3만원만 더 비싼 상황이 됐습니다. LPI가 1.6 터보보다 유지비가 덜 드는 이유는 바로 저렴한 LPG 가격 때문인데요. 2000cc라서 1.6 터보에 비해 1년에 내는 세금은 더 많긴 하지만 유류비로 세금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거리가 많다면 하이브리드를 고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차량 가격 차이가 145만원까지 차이가 났지만 3년 6만 킬로가 지난 시점에서는 3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기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이브리드 유지비가 더 덜 들죠. 유류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K5 LPI는 1km당 79원이 소모되고요. 3만 킬로 운행 시 236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하이브리드에 비하면 3만 킬로당 5만원이 더 드는 셈이고요. 1.6 터보와 비교해서는 3만 킬로당
103만원이 덜 듭니다. LPG의 저렴한 가격이 여기서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지비가 조금 더 들지언정 답답한 주행감은 참을 수 없다 싶으신 분은 넉넉한 힘의 1.6 터보를 사시면 되고요. 시내 운전 위주고 주행거리가 많으시다면 LPI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좋습니다. 물론 2.0 LPI는 과한 초기 비용이 싫고 유류비도 좀 절감해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내 위주의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터보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고 고속의 장거리 위주시라면 하이브리드는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0 LPG의 가장 큰 문제는 답답한 엔진의 주행감과 낮은 연비로 인한 잦은 충전이 단점이죠. 그래서 LPG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내 운전 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속력은 2.0 가솔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2.0 가솔린 엔진에 비해 힘이 금방 빠지기는 하지만 딱히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LPI가 2.0에 비해 힘 딸린다는 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하지만 1.6 터보와 비교해보면 차이는 많이 나죠. 특히 순간 가속력은 1.5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체감상으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고속 주행시도 1.6 터보가 더욱 뛰어나고요. 이로써 차파고의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